무려 7조 8천억 원, 이 엄청난 돈이 걸린 차세대 구축함 사업을 두고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두 거인이 제대로 맞붙었습니다.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이 둘의 자존심 대결이 단순한 기업 경쟁을 넘어서 거대한 정치적 폭풍의 핵으로 떠올랐는데요. 오늘 이 복잡하게 얽힌 갈등의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이 이야기는요. 르몽드 디플로마틱 김실애 기자의 HD 현대중공업 vs 하나오션 엇갈린 정치적 배팅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기사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기업과 정치가 뒤얽힌 폭풍의 한가운데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모든 논란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7조 8천억 원. 와,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단일 무기 사업으로는 정말 역대급 규모인데 바로 이 프로젝트가 두 거인이 서로 차지하려는 거대한 전리품인 셈입니다. 자, 이 거대한 갈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는 5단계로 이야기를 따라가 볼 겁니다. 먼저 이 7조 8천억짜리 군함이 대체 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효율성과 공정성이 어떻게 맞붙었는지 그리고 여기에 정치가 어떻게 끼어들었는지 그 결과 어떤 판결이 나왔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대가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도대체 이 프로젝트가 뭐길래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걸까요? KDX, 바로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입니다. 이건 그냥 배 한 척 만드는 게 아니에요. 2030년대 우리 해군의 핵심 전력이 될 미니 이지스함을 그것도 전투체계부터 레이더까지 전부 우리 기술로 만드는 말 그대로 K방산의 자존심이 걸린 프로젝트인 거죠. 보통 군함 건조는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요. 업계에서는 오랫동안 불문율 같은 게 있었어요. 바로 2단계, 이 기본 설계를 맡은 화사가 자연스럽게 3단계, 그러니까 실제 배를 만드는 것까지 쭉 이어서 하는 거죠. 아무래도 설계의 연속성을 생각하면 이게 합리적이라고 다들 생각했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흐름을 한순간에 뒤덮어버리는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아주 중대한 군사 기밀 유출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과거에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경쟁사인 하나오션의 KDDX 개념 설계 자료를 몰래 빼돌렸다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은 거죠. 이 사건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오션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걸고 넘어지면서 싸움의 성격이 그냥 기술 경쟁이 아니라 이건 도덕성의 문제다. 이렇게 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 양쪽의 주장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는 거예요. HD현대중공업은 아니 그래도 우리가 기본 설계까지 했는데 기술 연속성이 중요하지 않냐? 안보에 구멍 나면 어떨 거냐? 이러는 거고 하나오션은 잠깐만요. 군사기밀을 훔친 범죄 기업한테 어떻게 나라의 핵심 사업을 맡깁니까? 이건 공정의 문제죠? 라고 맞서는 거죠. 자, 이렇게 두 회사가 팽팽하게 맞서는데 여기서 진짜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기술력도 자본도 아닌 바로 정치였습니다. 보세요. 정권이 바뀌면서 바람의 방향이 180도 달라집니다. 이전 정부는 효율이나 수출 같은 걸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력을 가진 현대중공업 쪽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정, 안보 윤리 같은 가치들이 전면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기업을 보는 잣대 자체가 달라진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이 터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군사기밀 빼돌려서 처벌받았는데 무슨 수혜계약이냐라고 딱 짚어서 말한 거예요. 이건 사실상 희디 현대중공업을 향한 레드카드나 마찬가지였죠. 이 발언 하나로 분위기가 완전히 한화오션 쪽으로 넘어갑니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나오자마자 정부 기관인 방위사업청도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산업 방식이 바뀌어버렸어요. 원래 현대중공업이 좀 유리할 수 있었던 수혜계약 가능성은 아예 사라지고 이제 무조건 전면 경쟁 입찰로 가야 하는 거죠.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거의 다 따놓은 계약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출발선으로 그것도 아주 무거운 핸디캡을 안고 돌아간 셈이 된 겁니다. 그 무거운 핸디캡이 바로 이 숫자, 마이너스 1.8점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숫자 같죠? 근데 이런 대형 사업 입찰은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승부가 갈리거든요. 1.8점 차이면 이건 거의 넘을 수 없는 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더 있어요. 이 감점이 언제까지 적용되느냐 하는 건데 원래는 2025년 11월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이걸 2026년 12월로 1년 넘게 늘려버립니다.
HD 현대중공업 층에서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해서 공정이 실현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과연 이게 해피엔딩이었을까요? 이 정의를 실현하는 데는 생각보다 아주 비싼 대가가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드러난 문제는 바로 시간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첫 번째 군함이 2030년에 나와야 했거든요. 근데 이 사업자 선정을 두고 2년 넘게 다투는 바람에 사업 전체가 지연됐어요. 결국 빨라도 2022년 말이 되어서야 첫 번째 배를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그냥 2년 정도 늦어지네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닌 게요. 딱 이 시기에 우리 해군의 낡은 구축함들이 수명이 다해서 은퇴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새 군함이 들어와서 그 빈자리를 딱 메꿔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K방산 요즘 정말 잘 나가잖아요. 근데 해외 고객들이 볼 때 아니 쟤네 자기들끼리 저렇게 치고받고 싸우는데 우리한테 제대로 된 무기를 만들어줄 수 있겠어?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잘 나가던 수출 전선에도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질문이 남습니다. 공정이라는 가치를 지키는 것, 물론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그 대가로 국가 안보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어쩌면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의 비용은 우리 모두가 함께 치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